사야 되는 알트코인, 사지 말아야 되는 알트코인,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알트코인들은 11월 6일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일본 캔들 기준에서 시가 기준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매수, 11월 6일 거래량을 터트린 자리를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매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11월 8일 새벽 4시에 11월의 FOMC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11월 금리 결정에서는 25bp 인하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매 FOMC가 정리되면 파월의 긴 발언들 중에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만 축약해서 유튜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FOMC를 한 줄로 요약하면 9월 첫 금리 인하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고 있고 기대보다 인플레이션 수치도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25bp를 인하했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시장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위험자산의 상승을 만들 것이다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FOMC에서는 크게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소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FOMC에 대한 진부한 분석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을 이미 들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알트코인을 이제서라도 하나는 잡아봐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서라도 알트코인을 하나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아직 알트코인들은 특정 테마를 띠면서 주도하는 장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크게 한 종목을 때려박기보다는 크게 잡고 뿌려놓는 게 넓게 뿌려놓는 게 좋은 방향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종목들을 잡아야 할지 오늘 전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 좀 살펴보면서 알트코인 진입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 기준에 대한 진입 근거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11월 6일에서 11월 7일 트럼프가 다시 또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했던 구간, 그리고 그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까지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일봉에서 거래량을 터트린 코인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에 대한 그 수치는 평균 거래량을 우선적으로 찾고 그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평균 거래량을 넘는 그 일본 캔들의 시가 자리까지 내려오는 구간은 전부 다 매수 구간, 동시에 그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손절입니다. 반대로 11월 6일에서 7일 구간에서 일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은 코인이 있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전 캔들을 봤을 때 평균 거래량을 넘는 그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이제서야 막 돌파해서 양봉 마감하는 코인이 있다면 양봉 마감하는 자리에서 매수, 메타디움 기준으로는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의 시가 자리가 36.69원입니다. 해당 자리를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면 손절, 반대로 이 자리를 지지받는다면 직전에 거래량을 터뜨렸던 그 시가 자리를 돌파해서 양봉 마감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더 키우면서 고점 자리 역시도 높이는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거래량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데, 자,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알트코인의 상승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한다. 과거 앱토스가 플러스 600% 상승했던 구간에서 거래량을 상승시키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과거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244%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와줍니다. 시바이누도 동일합니다. 과거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플러스 443%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도 거래량을 높이면서 상승분이 나와 주었었다. 알트코인 세력들은 매집을 오래 가져가고 반등을 시작하면은 거래량을 빠르게 터트리면서 이 상승을 만드는 구간이 짧으면은 7일, 길어봤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만들면서 펌핑을 만들고 가격을 빼기 때문에 거래량을 터트린 자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동시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거래량이 터진 자리는 바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을 터트리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 차트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해당 캔들을 하방으로 이탈한 구간에서부터는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앱토스 외에도 비트코인 캐시도 동일합니다. 거래량을 마지막에 가장 크게 터뜨렸던 구간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해당 자리는 반대로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간에서 조정을 갖게 되죠.
과거 쿼크체인 차트도 동일합니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고점에서 양봉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졌지만 그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는 해당 자리는 지지가 아니라 반대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바이누도 동일하죠. 고점에서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렸던 그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자리부터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준다. 해당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2024년도 3월 7일에도 비트갱스터 관전 공유방에 올려드렸었죠. 당시에도 거래량이 상승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렸었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빨간색 라인인 0.050300 라인을 확실하게 일봉상 돌파하지 못한다면 윗꼬리를 만든다면 시바이누는 앞으로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그만큼 알트코인 매수에서 중요한 게 거래량이고 저는 그 거래량이 지금도 알트코인에는 충분히 하나둘 잡히고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알트코인들은 11월 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일본 캔들에서 강한 거래량, 그 강한 거래량에 대한 기준은 평균 거래량을 넘는 거래량이 나왔는지에 대한 유무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지금은 한 종목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하나둘씩 소액으로 뿌려놓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보시는 이 일본 캔들 기준으로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땐 결국 지금의 시가 자리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전부 다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그 구간을 좀 더 크게 잡고 접근하는 게 지금 시장에선 괜찮은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양봉에서 시가를 터뜨렸던 아크코인도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해당 캔들의 시가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는 고점을 높이는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에 11월 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일본 캔들에서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은 코인들이 있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전 평균 거래량을 넘는 그 거래량 캔들을 이탈했는지를 첫 번째로 두고 그 자리를 다시 돌파했는지를 두 번째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의 메타듀움처럼 직전에 그 평균 거래량을 넘는 그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해당 자리가 양봉에서 지지를 만들었던 그 구간을 이탈시켜서 저항을 만들고 지지를 저항으로 만들고 뺐던 그 구간을 충분한 조정 뒤에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2023년도 3월 달에 도지코인 차트를 봤을 때 당시에도 그 상승의 가파르기가 완만하지만 어쨌든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래량 역시도 터트리는 상승분이 나와줬습니다. 그 중에서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트렸던 그 캔들의 시가 자리가 7월 24일에 나왔던 이 시가 자리. 이 캔들의 시가 자리는 강한 지지가 되지만 반대로 해당 시가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강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양봉 지지를 받아야 했을 곳을 이탈하면서 반대로 저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는 충분한 조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기간 혹은 이 조정에 대한 폭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해당 양봉 시가 자리를 다시 돌파해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후에는 그 거래량을 더 넘기는 캔들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역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혹은 예상보다 차트가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는 코인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위아래를 털면서 계속해서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 코인들이죠. 지금 시바이누 같은 코인도 보게 되면 과거의 거래량을 가장 크게 터뜨렸던 그 캔들의 시가 자리를 계속해서 저항받고 돌파해서 지지받는 척하다 다시 또 떨구면서 다시 또 올리고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던 곳에서는 당연히 손절이 나가야 되지만 다시 또 그 자리를 돌파한 캔들이 나와준다면 신규 진입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블러코인에서도 나왔듯이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캔들의 시가 자리 위아래로 흔드는 캔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서 이탈 없이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고점을 높이는 상승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